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의 반재익 변호사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부터 회원사 임직원과 투자자를 위한 분쟁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교육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원본 손실이 가능하지만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위험 관리가 아닌 우연과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 따라서 투자자라고 하면 수익 추구에 앞서 위험 관리를 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 자기 책임이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거래 또는 자문 업무의 상대방을 금융소비자라고도 하는데요. 투자상품도 금융상품에 포함되니 투자자는 또한 금융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등을 계약하는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투자자 자신의 자기 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설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할 것을 금융소비자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그간의 대규모 불안전 판매 피해 사례 등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별로 영업행위 규제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법령을 통해 통일성 있게 규율하게 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별 상품별로 세부 내용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영업행위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 등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자료 요구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신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 책임도 일부 전환되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은 각 업권별로 규율 내용과 영역이 다른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용할 사항은 금융상품의 4가지 유형에 포섭시켜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장내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 밖에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이름계약과 원본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은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과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 하였었는데 금융소비자도 전문 일반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청약철회권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6대 판매 규제 중에서 우리 장내시장의 투자자와 회사 간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8장 6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까지 하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기관 또는 금융교육 유관단체 등에서 금소법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여러 참고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주요 영업행위가 규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이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규율 내용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동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행위 관련 규율사항 중 임의매매 금지,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포괄 일임 금지 원칙 등은 여전히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상 6대 판매 규제의 주요 내용을 화면과 같이 분류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하고 다른 영업행위 규제에는 관련 위반행위 수입과 관련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 성향을 확인한 다음 해당 성향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적합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증권사 등이 바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많고 입증 등의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성이 보다 큰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상품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적정성 판단 결과와 이유기재 서류와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 적용 상품은 위험성이 크므로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등에 대한 녹지 숙려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65세 이상 투자자와 부적합 상품 투자자가 적정성 원칙 적용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녹지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상 보호장치를 잘 숙지하시고 투자에 보다 신중하게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설명 의무입니다. 투자성 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 관련 사항, 계약 기간, 금융상품 구조, 기대 수익 및 손실 상황과 손실 추정액, 청약 철회권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최초 계좌 개설 시 또는 처음 투자 권유를 받거나 투자할 때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줄 때에도 역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당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일반 전문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 또한 모두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부당권유 행위 유형은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확언하여 권유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중요 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파악한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불원서를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는 유형을 잘 읽어보시면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평소에 주의하셔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률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와 위법성,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입니다. 즉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자본시장법 제48조는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현재도 이 규정은 유효합니다. 그럼 전산장애 관련 민원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주문 수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장애 현상이 발생하면 당황하시기 쉬운데 사전에 ARS 고객센터나 연결이 가능한 거래증권사의 지점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요합니다. 주문 곤란 시 그 현상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고 매매 의사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매매 의사나 실제 손해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분쟁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신의 주문 매체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문 오류가 증권사 전산관리 영역이 아닌 개인 전산기기나 통신회선 문제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반대매매 관련 민원 분쟁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투자자께서는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신용거래는 자기 자금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폭이 확대되고 반대매매 손실까지도 입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 결정 전에 약관과 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반대매매 실행과 밀접한 사항은 평소에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추가담보 제공 요구를 할 경우 이에 적정히 대처하실 수 있도록 통지 내용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다른 증권 분쟁 유형의 예방을 위한 사항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객의 위임 없는 임의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따라서 본인의 위임 없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이의 제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임의매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본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도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1인 매매는 증권사 직원에게 고객 계좌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적인 1인 매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 판례는 1인 매매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투자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름을 기화로 과다한 거래 손실이 발생한 과당 매매의 경우에는 일부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매매는 과당 매매, 계좌 방치로 인한 손실 확대 등과 같이 많은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건전하지 않은 투자 형태입니다. 1인 매매는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부당권유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품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참고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물론 손실보장 약정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권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효인 약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